네, 뉴욕 증시에서 AI 거품론이 진정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산타랠리가 찾아올지 내년 증시 변수까지 허재완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상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장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휴장하고요. 연말 또 일찍 폐장을 하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 해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느 증권회사에서 쭉 했어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식을 판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10명 중에 7명이나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수익을 냈나? 그리고 수익 낸 사람들의 평균이 912만 원.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렇게 많이 번 거예요, 실제로? 아, 근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보시면은 이제 10명 중에 7명은 그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지만 33% 그러니까 3명 정도? 네, 3명 정도는 또 평균 한 680만 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아니, 7명이 수익을 내고 3명이 손실이니까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낸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올해 주가가 사실은 이제 그 코스피가 연초에 이제 2,400이 안 됐었는데 지금 4,000이 올라온 걸 생각을 하면 그 와중에도 그 와중에서도 30%가 손실을 냈다라는 거는 그렇군요. 그만큼 이 투자자별로 손익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러네요. 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당연히 뭐 상반기에는 이제 조선 방산 같은 기업들, 조선 방산, 네, 하반기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거를 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차이가 엄청나게 좀 났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그 웃을 수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컸다. 그러네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가 그렇게 오르는데 3분이나 10명에 3명이나 손실을 봤다. 그런 얘기네요. 주요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이 역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입니까? 큰 종목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거의 뭐 100% 넘게 올랐는데 하반기에 더 오르면서 굉장히 좀 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뭐 폭발하는 정도의 모습을 좀 보였었던 것 같은데 좀 재밌었던 거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도 되게 좋았었고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변압기를 만드는 이 효성중공업 주가가 또 한 300, 400% 가까이 올라서 뭐 그야말로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허재완 상무님도 이제 연말에 이렇게 뒤돌아본 거 중요하지만 내년에 그렇게 오를 수 있는 걸 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시장 좋은 이유가 주말에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 브로드컴으로 AI 거품론이 확산됐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거에 좀 거품론을 좀 진정시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조금 분위기가 괜찮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이나 사실 이제 이 반도체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느냐, 벌고 있지 못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변수인데 뭐 브로드컴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었고 물론 이제 AI 칩에 대한 이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해서 좀 찬물을 끼얹었긴 했습니다만은 실적은 좋았었고 마이크론 역시 엄청나게 뭐 예상을 한 144억 달러 다음 분기 이번 분기 매출을 예상을 했는데요. 한 180억 달러 이상 매출이 늘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번 분기 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크게 올려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AI 거품론이 뭐 계속 있었다가 꺼졌다가 뭐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게 그 어떤 AI가 이제 버블이냐 주가가 정말 거품이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분명히 좀 좋아지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출혈 경쟁. 출혈 경쟁. 너무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빚을 내서라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 등 이런 이제 출혈 경쟁. 그리고 출혈 경쟁이 아무래도 이제 이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나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투자에 대한 지속성을 우려를 하는라는 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거를
거품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속도 조절 정도의 어떤 우려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여전히 그래서 AI나 특히 반도체 정도의 어떤 실적은 여전히 굉장히 좀 양호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가 별로 비싸지 않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출혈 경쟁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가 떨어지는 기업이 누구냐. 그런 기업들은 잘 골라내는 선구하는 좀 필요하겠네요. 네, 서로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투자하는데 어떤 기업은 수익도 제대로 못 나고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서 손을 들 수 있는 기업들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관심을 모았던 게 이게 전기차 분야입니다. 아주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포드, 원성차 업계 중에 제일 큰 데 중에 하나인데 전기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그런 거잖아요. 배터리 업계가 다시 또 충격을 받아서 뭔가 좀 배터리 업계의 미래가 좀 살아나는가 싶더니 이 영향이 조금 앞으로 좀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사실 굉장히 좀 뭐 악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확 떨어진다는 점에서 예. 분명히 좀 악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을 동향을 보면 이런 전기차 매출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예. 하이브리드 쪽에서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하이브리드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뭐 업계 전체의 어떤 그 굉장히 좀 악재라기보다는 네.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 네. 이런 쪽이 좀 국한된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나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은 네. 그래도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나아지고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 예. 이게 다시 또 한번 굉장히 좀 더 나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여져서 예. 저희는 오히려 이 업황과 실적은 그래도 최악은 좀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드의 충격으로 매출의 새로운 기대치를 좀 줄여야 되지만 그렇게 또 큰 충격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받을 네, 것 같지는 그렇습니다.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워낙에 2차 전지가 조금 어려웠다가 좀 살아나는 듯했는데 또 다른 강력한 이 주먹을 한 대 맞은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혹시 아주 걱정을 많이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그리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하원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좀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예. 상원은 이제 3분의 1만 선거를 하기 바꾸니까. 때문에 이제 공화당이 여전히 이제 좀 다수당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아마도 그 동안에 이제 트럼프 정책 뭐 배터리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이 트럼프 정책의 피해주였던 어떤 산업들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전기차 시장 그다음 2차 전지 업종이 뭐 조금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네. 뭐 포드차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번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저희는 최악은 좀 벗어나고는 있다. 다만 이제 내년에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 이게 좀 관건이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또 관심을 끄는 게 이 공모주 시장이더라고요. 보통 연말이면 뭐 비수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뭐 최근 들어 이달 들어서 상장한 7개 중에서 6곳이 배 이상 올랐다는데 첫날 무슨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올라온 겁니까? 뭐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 뭐 그 상장한 알지노믹스, 그다음에 이제 곧 이제 그 저희 뭐 K 어묵이라고 하는 삼진식품 같은 경우에 예. 굉장히 뭐 좀 기대감이 좀 큰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이제 새내기 주들이라고 하잖아요. 상장주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주가가 코스피의 경우 올해 연초 이후에 한 뭐 70%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네.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새롭게 상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유통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물론 뭐 다 오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꽤 많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예. 좀
나름대로는 약간 좀 식상해진 느낌들이 좀 있는데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K 콘텐츠와 관련해서 뭐 어묵과 같은 네. 이렇게 새롭게 좀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도 쪽에서도 에임드 바이오 굉장히 예. 좋은 성과를 받았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뭔가 이렇게 기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 연초를 앞두고 저희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새내기주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새내기주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공모시장이 뜨겁게 달아오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내년 하반기부터인 거로 보입니다만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이 거래소들이 지금보다 훨씬 영업시간을 늘려서 사실상 24시간 체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더 관심을 그쪽으로 가서 돈이 더 빠져나갈까? 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예. 최근 들어서 워낙 정부가 환율에 민감해서 예. 이 해외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증권사들의 조심을 시키고 있는 입장이라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마케팅.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더 많이 사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증권회사들을 마케팅 규제를 한다고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규제한다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적게 할까요? 물론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그걸 어떻게 않겠죠. 막을 수는 없고요. 막을 수는 없겠죠. 다만 네. 이제 과하게 자금이 쏠리는 것들은 좀 막아보겠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이렇게 24시간 거래를 하게 되면은 네. 뭐 장중에도 저희 국내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예.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더 많아지고. 커질 거고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미국 기술주들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국내 주식 시장의 어떤 등락도 더 계속해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좀 즉각 됩니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주가가. 네, 그렇습니다. 어, 특히 이제 장 마감 이후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예. 뭐 한두 시간 정도 움직이는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예. 이제는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뭐 거의 장 내내 오전 오후 내내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좀 미국 시장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을 커질 것 수 있다.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뭐 화면에 2개를 띄워놓고 계속 보느라고 좀 정신이 없겠네요. 하루 종일 자칫하면 투자일에 서학개미들은 좀 관심이 네. 많으니까 정부가 아무리 마케팅 규제를 한다고 해서 투자의 열기를 쉽게 꺾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한번 언제 어떻게 시행돼서 실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우리 AI 거품론이지만 동시에 거품론과 함께 미국의 물가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따라서 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데 11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증권 시장이 조금 안도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1월 달 금리나 연준의 금리나 쪽으로? 아니 그렇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의외로 물가가 굉장히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1월의 금리 인상 확률은 사실은 25%에서 30%대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인하 확률은?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럼 의외로 거의 내리지 않을 거라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졌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10월 데이터가 예. 사실은 좀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예. 지금 뭐 2.7% 지난 11월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이거보다는 실제로는 조금 더 높았지 않았을까? 정부 셧다운 때문에 뭔가 통계들이 제대로 지금 집계가 잘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물가가 크게 하락한 거에 큰 역할을 한 게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임대료 물가인데요. 임대료. 네, 임대료 물가가 이 그 미국의 노동 통계청 데이터를 보시면은 예. 10월 데이터가 0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이 통계 함부로 믿을 수가 네. 없구나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실제치를 구하지 못해서 잠정치를 그냥 예. 0으로 놓고 계산을 한 거니까 예.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다 보니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표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최근에 그 미국의 어떤 임대료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실이고.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네. 또 유가도 지금 네. WTI 기준으로 60불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은 아직도 낮다. 인하 확률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좋으니까 우리 이른바 이제 산타 랠리가 오나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오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연말연시에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걸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뭐 그런 건가요?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미국 시장만 보면은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오, 예. 저희는 사실 이제 조금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 많이 왔다 갔다 좀 흔들거리긴 했지만 네. 그래도 11월 초 이후에 계속 좀 상승을 하면서 네. 거의 사상 최고치에 이제 계속해서 좀 근접해 있는데 예. 뭐 저희도 뭐 큰 그림에서 지난 11월 3일 날 4,200대 올라간 이후에 네.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좀 밑에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12월 한 중순부터 해서 연말까지를 이제 산타랠리라고 보는데 네. 좀 계절적으로 보면은 이 산타랠리보다 사실 1월 효과가 좀 더 뚜렷합니다. 1월 효과가 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2월 산타랠리는 이제 12월 달에 주가 흐름을 보는 거고 네. 1월 효과는 이제 새해 효과. 이제 1월 달에 주식시장이 대체로 연초에 어떤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올라가는 효과를 말하게 되는데 네. 과거에 보면 이런 산타랠리는 보다는 예. 1월 효과가 그러니까 저기 지난 15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군요. 한 10번 중에 6, 7번은 네. 1월에 주가가 좀 올랐다라는 점에서 네. 여전히 연초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게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어떤 분야를 조금 주목한다면 짧게 어떤 분야를 업종을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반도체가 반도체. 가장 좋긴 한데요. 예. 최근 들어서 보면은 상사 자본재, 그 지주사, 지주사 그리고 유틸리티, 유틸리티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들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반도체가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지주사나 제약 바이오 네. 그리고 뭐 한정과 같은 유틸리티 네. 이런 업종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